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브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이야기 참 여러 번 했었는데 아직도 사실 길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캣데디들과의 좀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클리브의 340회에서 저희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길고양이 먹이주기 기준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농림수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길고양이의 정의부터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성, 돌봄의 목적, 먹이주기 원칙, 급여 방식, 급여량, 청결관리, 중성화 수술과 건강관리, 갈등 대응 방법, 참고 자료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길고양이 먹이주기 관련 내용을 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돌보기 전에 원칙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발견을 하면은 이 친구가 정말 길고양이인지 아니면은 반려묘인데 유실이 된 건지 네. 먼저 확인을 하고 길고양이라면 중성화가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길고양이 돌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길고양이 TNR 사업이죠. 중성화 그렇죠. 수술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안 돼 있으면 중성화 수술, TNR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TNR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길고양이 귀를 보면은 귀끝이 조금 잘려있기 때문에 외관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복급여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돌봄이 우리 케어테이커라고 하죠. 다른 캣맘 분들에 의해서 얘가 밥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더라고요. 네. 우리 동네 길고양이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 비만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길고양이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돌봄 활동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그냥 뭐 딱 제시해 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네. 길고양이 돌봄의 세 가지 원칙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책임감입니다. 단순한 밥주기가 아니라 이제 중성화, 건강관리를 수반하는 행위이고요. 사회와의 갈등이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규칙성인데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적당량의 먹이를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결성입니다. 네. 밥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서 질병의 전파를 막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길고양이 돌보미 분들 이 원칙, 뭐 책임감 있게, 규칙적으로, 깨끗하게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구체적으로 먹이주기 방법 좀 살펴볼게요. 먼저 급여 방식인데 1일 1회 급여가 원칙이네요. 네, 1일 1회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급여를 한 뒤에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밥그릇을 수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그냥 가서 밥 부어주고 와버리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자, 그런데 사실 고양이들은 원래 야생에서 하루에 조금씩 먹이를 나눠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번 급여 주고 조금 있다가 딱 빼버리고 이거 괜찮아요?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고양이가 야생에서 하루에 한 12번에서 20번에 걸쳐서 소규모로 식사를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만 먹이를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주장 및 조언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변과의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일 1회 급여로 정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먹이 급여 장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여야 되잖아요. 네. 저도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길고양이가 보이면은 캔 같은 걸 주는데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적절한 급여 장소와 부적절한 급여 장소를 예시로 드러놨어요. 맞습니다. 차량 파손 가능성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차량 하부, 도로 주변은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 없이 땅바닥에 먹이를 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이쿠. 네, 이것들 길고양이 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료를 이제 그릇에 담아주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 세척 등 관리가 쉬운 밥그릇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일회용 용기를 쓴 다음에 아예 버려버리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제 봉지째로 사료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봉지를 먹게 되면은 장폐색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지째 주시는 거는 비추천되고요. 어린이 놀이터 주변,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적절한 급여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이거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시의 허락을 받고 설치하는 게 추천이 되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지자체에서 급식소를 아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급식소를 이용하는 게 추천이 되고요. 급식소의 경우에도
사료를 급여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실 살짝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거 되도록이면 좀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 저도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모닝 노크 캠페인이요. 네. 길고양이들이 좀 춥다 보니까 엔진 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 시동을 아침에 걸기 전에 항상 이렇게 본네트 똑똑 네. 두들겨가지고 고양이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차량 주변에서는 밥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주라고 했으니까 네. 한 번 주는 김에 얘 많이 못 먹을 거니까 많이 줄까? 이 생각도 드는데 네. 적절한 급여량에 대한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과잉 급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길고양이도 비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질병도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고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또 이제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적정한 양을 줘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양이가 네. 먹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한 번에 이만큼 정도 먹는구나라는 걸 먼저 이제 확인한 다음에 급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 네. 아예 가이드라인에 1일 권장 섭취량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료만 줄 것이 아니라 이 길고양이는 깨끗한 물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반드시 사료를 줄 때 신선한 물도 같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자, 끝으로 청결 관리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 길고양이 돌봄 3가지 원칙 중에서 마지막으로 좀 청결성을 얘기를 했었어요. 먹이를 주고 나서 그냥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치우는 게 중요한 거다. 이 얘기 지금 계속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균 번식 같은 이제 위생 문제가 발생해서 고양이가 아파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악취 같은 게 나면서 이게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먹이를 남겨두면 뭐 비둘기라든지 쥐라든지 다른 동물이 이 남은 사료를 먹으면서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라든지 영국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30분 후에 수거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밥그릇을 매번 씻거나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 다음에 폐기하는 게 추천됩니다. 네. 이 외에도 Q&A 방식으로 길고양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나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네. 참고하시면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네. 되도록이면 이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그냥 길고양이 불쌍하다고 내가 먹이 한 번 주고 말지의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 말한 거 있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정도의 책임감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섣불리 시도를 안 하시는 게 맞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쁘다고 키우면 안 된다.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을 때 네.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듯이 네. 길고양이도 그렇게 소중하게 진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돌보미로 나서는 게 좋고요. 네. 가이드라인은 되도록이면 좀 지켜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